자, 5월 20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8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파월 의장의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위아래의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쭉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 캔들의 200일 이평선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평선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주봉 캔들로 200일 이평선이 깨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락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차트만 보면은 지금 아슬아슬하죠. 여기 있는 라인 27K 위에서 이제 계속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 라인 아랫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아랫부분 매물대는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디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그거를 이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이때까지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담에서 컨퍼런스에서 대담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리 예상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뭐 물가 안정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긴축 정책이 시차를 두고 어떤 효과를 가질지 은행업의 스트레스, 최근 은행 사태들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긴축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와 점차 발전하는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매파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살짝 완화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였어요. 자, 은행 이번 사태들로 인해서 대출 여건 악화가 됐고 경제 침체를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확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추가 긴축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시할 요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확답을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완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음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찬물을 딱 끼얹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중단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오랜만에 좋은 얘기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막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중단됐다.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딱 들려요. 그래서 상승 잘하고 뭐야 오늘 파월 왜 이래 라고 하다가 갑자기 쭉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다. 협상이 일시 중단되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잘 오르던 증시나 뭐 코인이나 갑자기 뚝 힘이 빠졌죠. 근데 웃긴 건 또 몇 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며 초당적 협상이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말라. 계속해서 이 얘기인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6월 1일 날 미국이 디폴트 할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가능성 솔직히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견이에요. 부채 한도 해줄게. 대신 돈 많이 쓰지 말아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일질 끌고 가는 건데 결국은 한도 협상은 될 겁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양측 모두 디폴트가 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이 될 겁니다. 항상 극적으로 미국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위기는 크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파월 의장이 좋게 말하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어제 일들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디폴트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은 바로 나스닥의 강세입니다. 자, 나스닥 강세가 비트코인을 견인한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지금 388일 만에 고점을 지금 넘긴 상황이에요.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나스닥은 여기에서 바닥 찍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이 움직이는 게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커플링이 되는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경우에 이 나스닥의 강세가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가시화된 시기가 2월 3월이고 이게 전환이 되면은 다시 한번 커플링 되면은 동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2월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들을 봐도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계속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월 3월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아예 반대로 좀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차트가 커플링 되는 경우에 왜 비교를 많이 할까요? 이전에는 왜 커플링 되는 모습이 보이냐? 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코인베이스도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의 유입이 좀 덜한 상태죠.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기관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커플링의 이 상관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건데, 이전에 이제 나스닥이랑 많이 비교했던 이유는 말했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관계,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관한 업체들이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이제 많이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차트를 대부분의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건데, 지금은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이클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 거의 1이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아래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지는, 디커플링 된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금이랑 굉장히 비트코인은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골드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최근에는 금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자, 지금 나스닥 볼게요. 자, 나스닥만 한번 살펴보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46포인트입니다. 즉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나스닥이 견인을 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아까 말했던 사이클. 자, 한번 우리가 멀리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파동 같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의 디커플링 되다가 또 따라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동기화가 돼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2월 3월 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디커플링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월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46포인트. 근데 이 사이클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커플링이 동기화가 되는 순간 비트코인을 견인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당장은 디커플링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여기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여기가 3만 달러, 30K, 31K 정도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었죠, 이번에.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 나스닥은 한 달 동안 거의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횡보 라인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였잖아요. 여기 최고점 찍었을 때 나스닥은 여기였는데 나스닥은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위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커플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움직이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최고점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얘는 최고점에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이 이런 상관관계도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은 이제 S&P고 여기 나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동들이 다 있어요. 여기 골드는 뺄게요. 골드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트코인과 이제 상관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함께 증시들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디커플링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동반해서 다시 한번 또 커플링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지금 위치에서 폭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점점 더 고점을 향해 날아가 준다면 결국 비트코인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 바닥을 체크를 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날아갈지 이거를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K 라인 내려오면 또 매수할 겁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관관계가 이제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커플링 되어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이나 뭐 그 아래까지. 근데 여기에서 나스닥이 버텨주고 나스닥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기에서 비트코인이 빠르게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나스닥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은 뭐 10% 급등하는 경우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스닥의 관계와 나중에 커플링되는 이 상관관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바닥을 이제 찾아보려고 최대한 저점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관계 그리고 지금 이제 지표 보면은 사실 불안한 것도 있어요. MVRV는 지금 계속해서 90일 이평선 밟고 있는데 버티어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좀 좋겠다. 아니면은 아예 25K까지 떨어져서 강한 반등으로 우리가 치고 올리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은 디커플링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또 커플링 동기화가 되는 시기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나스닥 차트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